네, 이제 지난주 뉴욕 증시 복귀를 해보고요. 앞으로의 전망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켓식스는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난주가 사실 최악의 한 주다라고 말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월가의 대형 은행들도 앞으로 경기 침체가 나올 것이다라는 발언들을 좀 하던데요.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뭐 지난주가 최악이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모든 것들이 지나고 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정말 최악이어야지 앞으로 또 이런 것들이 안 온다라고 어느 정도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또 한 차례 오게 된다라면 우리가 네. 이제 그렇죠. 처음에 한 대 맞을 때는 그래도 또 뭐 그것도 아프지만 근데 가장 더 아픈 게 맞은데 또 맞는 거죠. 네.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있어서는 항상 최악을 우려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이런 일에 대한 것들인데 일단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는 요소가 경기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게 금리를 그냥 올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CPI라든지 이런 물가 지표가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거지 경기가 나쁜데 금리를 올리는 사람은 없죠.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을 가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지금 이런 지표들의 왜곡 현상들이 있다라는 거죠. 정상적인 경기 플러스 지금 현재 지난주에 다소 유가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이번 주말에 기름 가득 채우니까 14만 4천 원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럴 정도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행동은 똑같습니다. 기름에 만땅을 채우는 행위는 서너 달 전에도 있었고요. 네. 지금도 있었습니다. 서너 달 전에는 한 10만 원, 11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14만 거의 15만 원 정도니까 이게 지금 제가 한 행동은 똑같지만 지표만 놓고 보면 소비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빅스텝을 밟게 되고 이 빅스텝을 밟는다라는 것이 자칫 경기의 성장성을 꺾을 수 있다는 우려감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어찌됐든 단기적으로 일단 심리적으로 숨고르기가 이번 주에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주가 변동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바로 V자 반등을 기대하는 것들이 아니라 일단 심리적으로 좀 멈추는 거죠. 주가가 좀 멈추는 것들이 좀 기다려야 되는데 일단 오늘 여러분들 미국 안 열립니다. 올해부터 새로 생긴 휴일이 오늘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오늘 미국이 안 열리고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 기회를 이용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좀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은 연저점을 더 경신을 하고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정유주들이 또 말씀하신 대로 눈에 띄는 상승률을 기록했었습니다. 다만 지난주에는 좀 유가가 급락하면서 에너지 섹터가 제일 크게 밀렸었는데 앞으로 유가가 계속 좀 내려갈 거라고 보십니까?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그 주가가 올라가다가 빠졌기 때문에 하락폭이 좀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엑스모빌부터 말씀을 드리면 유가 급락 정유주들이 대부분 다 올렸기 때문에 제 특정 엑스모빌만 거론하기보다는 잘 알기 때문에 거론했고 나머지 쉐보론이나 전부 다 빠졌습니다. 근데 빠진 이유들을 살펴보게 된다라면 일단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동안은 상승세를 좀 반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더군다나 여기 지금 이런 어떤 회사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니네가 그동안 과도한 이익을 창출했으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세금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죠. 이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뤄질 수 있는 일인지 굉장히 의아하지만 어찌됐든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해서 옥죄기를 나섰다라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좀 트리거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최근에 급락했었죠. 다른 차트는 지금 왼쪽에 있었던 거기서부터 주가가 떨어졌습니다만 지금 엑스모빌 같은 경우 그동안 주가가 잘 올라왔죠.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상당히 좋았죠. 특히 이 엑스모빌 같은 경우 특징이 뭐냐면 개발서부터 판매까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판매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개발이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개발 단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이익을 구가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 정부 규제와 유가 하락이 맞물리면서 이렇게 됐는데 일단 지금 유가는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빠진 요소가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도 유가가 조정을 받았죠. 그때는 미국의 정유 재고가 올라갔다는 거. 이번엔 경기 둔화에 대한 수요 감소 우려였었죠. 여기에 전 한 가지 더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했던 QT 때문에 이쪽에 들어갔던 유동성들이 이런 걸 비밀로 해서 급격히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단기간에 유가는 조금 조정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국내 증권가에서는 내년까지는 그래도 정제마진 강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하면서 정유주가 좀 두각을 나타낼 거다라는 말도 있던데요. 근데 그거는 그 리포트와 지금과 이제 시차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갑자기 이렇게 빠졌다라는 거하고 이런 추세가 유지될 거로 보는 거하고, 그러니까 이제 추세를 봤다가 여러분들이 야 리포팅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무슨 소리냐라고 이제 그렇게 적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리포트가 나온 시점과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 리포트가 한번 나온 게 영원한 건 아닙니다. 그 상황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되고요. 네. 저는 국내에서 SOE를 한번 좀 여러분들이 이거는 재무적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SOE 같은 경우 일단은 유가가 떨어지면 당장의 정제 마진이라든지 물론 SOE이 정제 마진을 갖고 먹고 사는 회사는 아닙니다만 일단 유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조금 주가 조정이 불가피하죠. 그동안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올라왔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와서 올랐다는 것 때문에 이제 반작용할 수 있죠. 여기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기업의 회계 데이터를 알아야 이런 기업을 투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선입선출법을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쓰게 하게 된다는 거죠. 선입선출법을 쓰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유가가 떨어질 때 여기에서 또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된다라면 조금 그동안 그것 때문에 이걸 재고자산 이익을 봤다라면 이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SOE의 주가 조정이 불가피하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단기 변동성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죠. 네. 차트를 보더라도 일단은 고점에서 좀 꺾이는 모습들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유주들 갖고 있으신 분들 수익이 나셨다라면 적절한 시점에 빠져나오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분간 주가 조정이 좀 불가피하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섹터를 짚어봤고요. 다음으로 반대로 잘 갔던 섹터는 또 여행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행주가 이제 상당히 좀 좋았죠. 에어비앤비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여행주들이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다 올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본격적인 성수기죠. 좀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본격적인 휴가 시즌 들어가기 때문에 그동안 억눌렸던 거 생각보다 저는 개선 속도가 빠르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매일경제 앞에 있는 저기 한국의 집이라고 또 있잖아요. 외국인들 명소인데 아니요, 이렇게 저 남산 한옥마을 죄송합니다. 남산 한옥마을에 최근에 보면 정말 관광객들이라고 보이는 분들 굉장히 많죠.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차림을 보면 저분이 관광객인지 아닌지 대충 느낌이 오는데 외국인들 기준으로 그런 분들이 꽤 많이 들었어요. 그렇고 우리도 지금 주위에서 보면 나가시는 분들이 심심찮게 많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 속도 본격적인 성수기가 진입됐고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지금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런 쪽들 미국 주식 올라간 게 지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산업 전반에 대해서. 하지만 지금 현재 물가를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개별 임금이 급속도로 올랐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주머니가 두둑하죠. 월급이 올랐다는 건 기분 좋은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소비할 여력들은 있어요. 산업 전반에 있어서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은 타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노동자들은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개별 이런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의 소비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행주 안에서 이 에어비앤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뭐 항공주나 크루즈 관련주 이런 거 말고도 에어비앤비를 제일 좋게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트렌드죠. 트렌드이고 항공주 같은 경우는 유가에 대한 유가가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당장 이익을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대외적인 변수가 크게 작용한다라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 이게 트렌드가 한번 열리게 되면 그동안 워낙 닫혀 있었던 부분들이잖아요. 억눌렸던 부분들이잖아요. 이 트렌드가 터지기 시작한다라면 새로운 흐름들을 나타낼 가능성도 있다.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뭐 특별히 이것만 좋다라는 게 아니라 새롭게 여러분들이 보신다라면 이렇게 열리는 트렌드 그리고 외부적인 변수가 좀 적은 거.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뭐 정유주들은 그러니까 항공주들은 기름값에 따라서 이익이 들썩날썩하는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 예약하려고 해서 우리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비행값이 조금 올랐다. 그거 신경 안 쓰고 가잖아요. 그쵸. 일단 한번 간다라는 마음을 먹고 그런 것들이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에 있어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는 이렇게 여행주가 잘 갔었는데 사실 국내 여행주들은 최근에 조금 부진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그나마 조금 반등세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투어를 그나마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그동안 상당히 많은 주가가 좀 빠졌었다가 이제 하나투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일본이 빗장을 열었는데 일본이 단체 비자부터 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여행 가려면 꼭 여행사를 통해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별 여행은 아직까지 못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사적인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유가 하락도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가 유리할증료가 3개월 단위로 체크가 되긴 하는데 유리할증료 지금 이제 그런 거를 신경을
그렇게 크게는 안 쓰는데 네. 어쨌든 그래도 야 기름값이 좀 떨어졌대 가자 이런 뭐 수요가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따라서 단기 모멘텀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지난주에 급등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오늘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번 주 상승 모멘텀은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 유가락에 울고 웃었던 주가가 엇갈렸던 에너지 섹터 그리고 여행주 짚어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도움 말씀 주셨던 분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